자, 안녕하세요. 베이지컬리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16일 오전 8시 29분입니다. 아직 일본 종가가 바뀐 상태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특별한 움직임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영상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영상을 올린 이후에 하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분석을 여기에서 이제 상방 분석을 했었는데 18.5K에서 18.6K까지 제가 상방을 봤습니다. 그 사이에는 저항이 없다시피 하다고 분석을 했고요. 지지선은 17.6K 그리고 저항은 여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승으로 갔죠. 하지만 18.5K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8.4K를 마지막으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 목표 타겟에 정확하게 도달을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고점 이 구간이 이제 FOMC 발표를 했던 구간이죠. 정확하게 이제 FOMC 발표를 하면서 하락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하락으로 향했다가 다시 상방으로 찔러주고 최종적으로 하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속임수가 있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에 발표를 하면서 하방으로 가지만 발표하기 전에 갔어요. 발표하기 전에 먼저 갔습니다. 발표를 이제 4시에 했는데 새벽 4시에 했는데 4시가 되기 전에 먼저 이런 식으로 하방 휩쓸을 줬고 발표를 하니까 쭉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17.6K 그리고 여기를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의 지지대를 설정을 했죠. 17.6K와 이런 지지대를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17.6K에서 한번 튕겨놨죠. 반등을 했지만 약반등에 그치고 장대 음봉으로 꽂으면서 다음 지지 구간에 도달을 했는데 여기도 사실 지지 역할을 딱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각수렴 상단부에서 약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마저 뚫린다면은 하단부를 봐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을 했던 중요한 구간 어디였죠? 17.6K였죠. 17.6K를 종가로 한 번도 돌파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17.6K를 종가로 돌파하게 되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구조다 라고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7.6K를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었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FOMC 발표를 기점으로 다시 재이탈을 했죠. 재이탈. 그쵸? 아직 일본 종가가 이제 마감을 한 건 아니지만 30분 안에 이변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재이탈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돌파한 구간이 불트랩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FOMC 전에 미리 차트를 올렸고 FOMC를 기점으로 실제로는 차트를 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불트랩 가능성 때문에. 불트랩이라면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FOMC 발표가 이제 50bp 인상을 했는데 사실 50bp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되던 부분이었죠. 예상대로 됐고 지금까지 계속 75bp 인상을 하다가 4번 연속으로 72bp 인상을 하다가 이제 50bp 인상을 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 왜 그동안보다 금리 인상 폭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좋지 않냐. 그거는 이제 점도표를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화면에서 좌측에 보이는 게 직전 점도표이고, 이번 우측에 보이는 게 이번에 새로 나온 점도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의미한 구간을 살펴보자면, 원래 이게 2023년입니다. 내년 2023년에 점도표가, 그전에는 금리를 5% 이하로 보는 의원이 많았습니다. 점도표가 뭐냐면은 연준 의원들이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2023년에 굳이 금리를 5%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5% 미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근데 지금 보시면 5% 이상으로 보는 사람이 다수이고 5% 이하로 보는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17명의 의원 중에서. 그쵸? 그래서 2023년도에 굉장히 유의미한 점도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2023년도 말부터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대세였다면, 이제 이번 2022년 12월 FOMC를 기점으로는 그 상황이 역전됐다. 매파적으로 좀 돌아섰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bp 인상이 그동안보다는 더 적게 금리 인상을 했을지언정 2023년에 대한 점도표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그게 차트에 반영이 됐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제 FOMC 발표를 기점으로 최고점을 형성하고 내려가는 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불트랩 가능성도 생기게 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이런 삼각수렴의 상단부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반등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래 구간으로는 이제 이런 하단부에서 또 한번 지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게 또 유의미한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일본 기준으로 불트랩이 발생한 게 맞다면 사실 17K는 저는 기본적으로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매수 관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반등에 숏을 타는 관점이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 주봉인데요. 주봉입니다. 주봉. 이게 잡주 도미넌스입니다. 잡주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잡주 도미넌스입니다. 테더나 그런 것도 제외했습니다. 자, 이 차트에서 이제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런 하락 지지 추세선과 이런 푸른색 상승 추세선에 대해서 이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기점으로 잡주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내려간다고 치면은 잡주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잡주를 단타는 상관없는데 존버하는 일은 좀 굉장히 무리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잡주 같은 경우에 존버를 해서 크게 먹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잡주들 차트를 보고 이 정도 90% 이상, 95% 이상 빠졌으니까
이제부터 슬슬 발 담궈 놓고 존버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잡주는 빠지는 게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고 지금 좀 상패 시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서 잡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상패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잡주 도미넌스 상에서도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타는 상관없지만 잡주 존버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차트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17.6K를 돌파하면서 박스권 돌파라고 분석을 했는데 다시 재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영상이 더 길어지기 전에 오늘 데일리 차트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